원주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의 건축 허가가 반려된 데 이어 고형 연료 사용 허가도 반려됐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화훼 단지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심 공원을 가득 채운 홍보 깃발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 깃발에만 올해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일 운동이 펼쳐졌던 원주초등학교에 독립운동 기념 입간판이 설치됐습니다. 학생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순회 뮤지컬 예방극이 공연됐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는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 건축 허가에 이어서 고형 연료 제품 사용 허가도 반려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함께 추진되는 화훼단지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자가 제출한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원창묵 시장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달여 동안 2번의 보완 요구와 검토를 거쳐 반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발전소 설치 기한이 지난 9월로 종료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이를 연장하지 않았고 발전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대 여론에 관련법 개정으로 예상 수익이 크게 떨어졌고 허가까지 반려되면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추진되는 화훼단지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설 계획과 투자 계획, 관리 계획을 모두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에 앞서 사업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증명해야 하는데 매번 이 문제 때문에 중요한 시점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추진 의사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 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고 화훼단지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도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이달 안에 화훼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화훼단지에 대한 관광지구 지정이 취소되면서 10여 년을 끌어온 화훼단지 사업은 백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길을 걷다가 새마을 깃발, 산불 방지 깃발처럼 홍보나 예방 차원의 깃발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깃발들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되는 데다 이 깃발 설치에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공원. 끝이 보이지도 않는 저 멀리부터 새마을기가 촘촘히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 초입구에서 공원 언덕 끝부분까지 온통 깃발이 둘러져 있어 이곳이 공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달아야 되나 싶을 정도죠, 저는. 예, 올라오면서 쭉 봤는데 너무 막 이렇게 같은 초록색 깔은 깃발 계속 펄럭거리니까 깔끔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새마을기가 특정 정치색을 연상시킨다며 이념적 거부감이 든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어떤 그 이념적인 문제가 더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불만과 함께 홍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산불 조심 깃발의 경우 산불 예방 효과가 있다는 원주시의 입장과는 달리 시내 산불 피해 면적은 17년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나 방법은 기준도 없고 민간단체 마음입니다. 지역 자생단체에서 그 소공원이나 교장 그 난간에다가 이렇게 일을 부착하는 거죠. 동의를 구하는 건 없고요. 원주시가 새마을 깃발을 설치하라고 관련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올 들어서만 300만 원. 다른 민간단체 역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시에서 설치하는 산불 조심 깃발에도 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 곳곳에 내걸린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산불 조심 홍보 깃발 설치에 올해에만 1,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몇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깃발 홍보 사업. 시민들의 불만은 물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100년 전 항일 학생 운동이 펼쳐졌던 원주 초등학교에 독립운동 기념 입간판이 설치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늘 원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6개 학교에 독립운동 입간판을 설치해 선배들의 독립운동에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특강과 전시회를 열어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을 알릴 계획입니다.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자는 의미인데요. 학교 폭력 중에서도 학생들 간의 성폭력 피해가 이어지면서 예방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작은 학교가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학생들 간 성폭력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 뮤지컬. 학교 음악 동아리에서 여자 선배가 남자 후배의 몸을 만집니다. 선배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후배는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여자보다 성적 수치심을 덜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성적 호기심에 눈을 뜬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관객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때는 꼭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같이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성교육 담당 보건교사조차 없는 군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순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가해자 처벌보다는 애초에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는 쪽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뮤지컬 예방극까지 나오게 된 건 학생들 간 성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가해 학생 수보다 적었던 피해 학생 수는 2017년 230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가해 학생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령대도 낮아져 고등학생 성폭력 심의 건수는 줄고 있지만 초중학생 심의 건수는 60%를 꾸준히 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학생 간 성폭력 예방 교육은 1년 동안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실 수업에 불과해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와 또 여러 가지 활동 내에서도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신체 발달 등으로 성적 관심을 갖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예방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한 화물차의 타이어 불량 상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가운데 마모 상태가 심하거나 외형상 손상이 있는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중심으로 정차해 있는 화물차를 점검 단속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겨울철에 도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량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9 원주 채용박람회가 오늘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고용노동지청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관내 강소기업과 우수 중소기업 35개 업체가 16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대한적십자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도 부스를 설치해 채용 상담을 벌였고 취업 특강과 직업 심리 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횡성군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안으로 제시한 원주 취수장의 긴급 급수시설 지정안에 대해 환경부가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오늘 횡성 상수원 피해 대책위원회 등과의 협의에서 원주 취수장을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긴급 급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며 법적인 근거를 보완해서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원주시 수도정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공간 환경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시는 학성동과 중앙동, 봉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고 일군지사와 교도소 이전, 호수공원과 원주역 철도부지 개발도 예정된 가운데 이런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공간 환경 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동을 비롯한 원도심 5개 동과 개운, 우산, 봉산 등 3곳을 지정해 경제, 문화적인 정주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취득세 등 지방세금 2억 원가량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영월군이 취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 525건, 1억 9,700여만 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가 절반가량인 264건에 1억 5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세가 4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누락된 세금을 즉시 부과하라고 영월군에 명령했습니다. 평창에 있는 마트 등 판매 업체에서 평창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을 판매하는 평창존이 개설돼 운영됩니다. 평창군은 관내 농축협과 영농조합 등 9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평창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평창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존에서는 우선 26개 지역의 업체가 생산한 100여 개 제품들이 진열 판매될 예정이며 참여 업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하 6개 국유림 관리소에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시작했고 산불 특수진화대 등 4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주요 원인 가운데 입산자 실화와 농산물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가 60%에 달한다며 건조한 가을철에는 불씨를 다룰 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탔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새벽 태장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동을 부린 39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강원도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3%로 전국 평균 고령화율 15.2%보다 4.1%포인트가 높았고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전남과 경북 전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1990년에서 2017년 동안 소득지수 마이너스 0.750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횡성군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 한우의 모든 것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합니다. 백서에는 횡성 한우에 대한 고문헌 고찰과 지명의 유래, 설화, 민담, 명품화 진행 과정, 횡성 한우와 관련된 통계, 현황, 사진 자료, 수상 내역 등 횡성 한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1995년부터 횡성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횡성 한우 백서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인력과 사회복지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강원 지역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계열 대학생 25명에게 모두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사 189명 가운데 25명이 선정됐고 이들에게는 앞으로 1년 동안 생활비와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